네, 10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살짝은 쉬어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목요일 시간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은요.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출연을 하시는 동안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셨고, 실제로 좀 상원 통과가 되면서 그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차츰 좀 궁금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단어 때문에 규제는 안 좋은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선입견이었죠.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관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우선은 한 주간의 코인 시장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네, 이번 한 주 자체는 조금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3영업일 동안 이제 8억 달러 이상의 이제 자금이 ETF에 유입이 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동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이런 어떤 그 하락 원인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갈등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하는 모습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은 하락세고 상품은 ETF는 순유입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장단기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 중동 리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단기로 안 끝나고 중장기가 된다면 이런 코인의 현물의 이런 하락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락 동반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금융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론칭되면서 사실 기존의 이제 문법과는 꽤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함께 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이제 유심히 사실 보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올해 2번 하냐, 한 번 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쵸. 증시가 꽤나 많은 변동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사실 이제 증시에 이제 어떻게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좀 높았던 한 주인데 다행히도 이제 점도표를 살펴보면은 사실 금리 그 2번을 인하할 것이다. 그다음 금리 1번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팽팽히 사실 의견이 좀 갈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 악화 여기에 대한 이제 문구를 좀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은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금리 인하가 2번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중장기 관점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현물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었고 또 반대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빌려서 지금 하는 분들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자체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꽤나 변동성이 클 것이라 좀 예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인은 뭐냐면 사실 알트코인 거래소들 의 거래량이 급격히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12월 달이 전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전 세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알트코인에는 별 관심이 좀 없다라고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난 12월 고점 대비 이제 50% 이상 지금 거래 대금이 하락 중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거래 대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한국이 좀 주도했다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화 거래량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얼마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 알트코인을 좀 거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재밌게도 최근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 원화 거래량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이제 국가들은 전부 다 달러 기반으로 코인을 거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가장 큰 거래량을 내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원화 거래는 사실 한국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최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가입을 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사실 코인 거래를 현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화로. 그런데 2위인 거예요? 근데 2위인 거예요. 그 그 말은 즉슨 전 세계 알트코인 시장 자체를 한국 투자자들이 주도를 이제 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의 이제 그 센티먼트가 이 시장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이제 네. 알트코인 시장 자체는 사실 이제 국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현물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줄어든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좀 길어졌을 때 ETF 자체의 매력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ETF 자체는 이제 미국 투자자 혹은 서구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사실 상품이거든요. 네. 아직 한국 그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래소의 그 거래 대금이 이게 낮아진다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ETF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서구권에 있는 투자자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좀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놀라우면서도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알트코인을 약간 좀 점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투자자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한국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황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큰 그런 코인 시장의 흐름이 훼손이 되기 시작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다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는 바로 선물 거래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현물 자체는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반면에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물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전고점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지난 전고점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선물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이었는데 네. 상승장 때 투기 어떤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투기 예. 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는 현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선물 거래량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알트 기준이에요? 비트코인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물의 거래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제 선물 거래만 굉장히 활발하다. 즉 선물 거래라 하면 레버리지를 동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네. 꽤나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시각 차이가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네.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가지고 선물 거래를 꽤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가 이제 레버리지 사용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동 갈등이나 매크로적으로 좀 나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선물 거래 포지션 자체가 청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4월 8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 트럼프 관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악재죠? 네, 악재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도 7만 불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인데 변동성이 크긴 크네요. 그쵸. 예. 그리고 사실 알트코인은 사실 10% 이상 사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그 하락을 주도했던 게 바로 선물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다 우상향할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매크로적으로
지표가 하나 딱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고 예. 또 어떤 좀 불안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 선물 거래가 다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가 선행 지표 같은 거예요? 선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그렇죠. 예, 크게 좀 중독일이 있지만 네. 예,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네. 좀 살펴봐야 될 거는 현물 거래가 없는데 선물은 올라갔다는 포인트예요. 결국 청산이 될 때 더 큰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히려 이제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네. 좀 분석을 해주신 거네요. 자, 그렇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디파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짚으시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들고 있어요? 이제 앞서 보신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네. 이제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본 어떤 그 내용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네.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가 꽤나 중요합니다. 아직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네.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하는 큰 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 좀 헷갈리는데 온체인하고 오프체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오프체인은? 오프체인 데이터는 네. 그냥 중앙화 거래소들이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네. 근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하는 수요거든요. 그 앞에 거는 그 제도권이고 지금 거는 이제 그 가상화폐 업계의 그런 제도권인 거죠. 그런 그래서 내용인 약간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안 하더라도 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자금들, 특히 약간 어두운 자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자금들이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이더리움 내 이제 디파이 대출 잔고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선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그쵸. 온체인 지표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대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누군가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차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그 차입을 해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또 알트코인에 또 투자를 대부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 이제 그 매크로적인 그 위험이 이제 감지돼가지고 이제 트리거가 딱 발생이 되면 이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즉, 이 그 대출했던 사람들이 결국 상환을 하지 못하고 대출 청산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규모가 지금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고점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빼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좀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네.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게 좀 명확해지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굳이 따지면, 네, 그리고 이 담보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담보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지금 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사고. 그러면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그렇죠. 이 LTV가 높아지지 않아요. 음,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상은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담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LTV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 역시 안 좋은 신호죠. 안 좋은 신호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라고 하면 지난 고점과 지금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고점 상황은?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냥 상황이다.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점이니까 이제 좀 안정화된다라기보다는 네. 고점이니까 조심하자. 고점이니까 조심하자. 네. 좋습니다. 이제 온체인과 오프체인 쪽에 대한 지표를 두 가지 비교해서 좀 균형감 있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제 규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변화들도 있고 실제로 자금들도 그런 부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되냐
마냐 이것을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었는데 됐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사람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끝났다, 이제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원도 남았고요, 대통령 서명까지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통령 서명이 일어나야지만 네. 사실 이게 시장에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지갑에만 갖고 있어도 한 4.7%의 이자가 높은 이자가 제공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제외됐습니다. 제외됐다고요? 즉 이자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측면에서는 예. 조금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다른 어떤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인 수급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뭐 코인베이스나 지금 서클이 엄청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 그들의 비즈니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자 지급 여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자 놀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도 좀 오르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간 거품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버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그것을 네. 거래 중개하는 이런 거래소들, 코인베이스 같은 네네네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엄청나게 땡겨서 지금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뭐 이런 그쵸. 종목들도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것들은 매크로한 이슈가 이렇게 좀 약해진다면 국내의 정책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도 매력 포인트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좀 감소하고 있다 생각해요. 뭐 사실 이 블록체인 어떤 리서처들이나 네. 이런 기술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보고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바랬던 건 사실 이자 지급이 돼야 은행처럼 사실 더 큰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성장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국내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